그 한동수 감찰부장님께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4월 7일 날 그 문자로 보고를 했을 때 그 문자로 보고를 한 게 공개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죠. 네. 그 공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경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셨나요? 네, 뭐 이게 제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술과 그 정황들은 알게 됐. 그 당시에 이제 그 감찰 개시했던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그 뭐 다 아시겠지만 그 3월 중순쯤에 이모 대표를 소환 예정이다라고 수사 진행 사항을 이렇게 알려줬다는 점, 그리고 기자와 접촉해서 이렇게 했다는 점에 품위손상, 공무상 비밀 및 품위손상으로 검찰 고위관계자, 즉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했는데 그 다음 날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게 보도가 되었을 때 그 보도에 깔린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느끼신 거 생각하신 거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감찰을 못하게 하는 거죠. 감찰을 방해한 거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감찰을 진행하는 그 부서장인 감찰부장에 대한 공격이죠. 그때부터 저에 대한 이제 뭐 정치적인 뭐 이런 중립성 관련 낙인이 찍혀졌죠. 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서 보도를 하게 한 목적 자체가 지금 본인이 독립된 감찰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네, 당연하죠. 그 지금 이 공무상 비밀 누가 유출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때 그 알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저하고 또 이제 그 당선자, 그 다음에 구모 대검차장, 구모 대검차장은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당선자가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네, 모 기자한테 전달됐습니다. 지금 이 해당 사안을 감찰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돼서 수사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나요?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떠오르는 것만 해도 판사사찰 관련해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죠, 법원에서. 그건 이제 판사사찰 문건하고 그 다음에 장모 대응 문건 그 관련을 받았는데, 장모 대응 문건은 일부 기각이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정관실에서 이제 이 당선자의 장모님에 대한 그 재판에 관한 그 대응 문건들이 수정관실에서 일종의 리뷰를 한 거죠. 거기에 뭐 권모 대변인도 관련돼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격을 이제 했죠. 감찰부 자체를 진정 사건, 이제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하고 인권 침해 진정,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감찰상과장을 계속 불러서 결국 감찰상과장이 좀 이런 표현이 허락될지 모르겠지만 항복선을 하죠. 이제 수사 중단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 사건이 포기할 정도였다는 거죠? 네, 굉장한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검으로 가서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피해자가 됐죠.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당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 수사 자문단을 계속해서 꾸리려고 했던 점이 하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게시한 이후에 인권부로 배당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 전문수사자문단은 아마 그 한명숙 전 총리 모해이증 사건 관련해서 위증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주관적 기억에 반한 공수를 하였는지 여부인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조 대행이 이제 그쪽을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심의회나 전문수사자문단 자체도 구성 자체를 누가 지정하냐면 기조부 정기과장, 아주 유리한, 이제 정답이 뻔합니다. 결국은 명분화 시키는 정당화 구실이거든요. 아니 진실은 진실이잖아요.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문수사 자문단을 꾸리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또 다른 또 이제 아주 그 결론이 예상되는 연구관들을 통해서 그 연구관 회의, 규정에도 없는 연구관 회의를 했었죠.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위증이 있었습니다. 김승훈 김모
거기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이제 진실은 묻혀졌지만 뭐 다시 살아나겠죠. 명백한 객관적인 주관적인 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당 사건과 관련돼서 명백한 위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엎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분. 네. 그 검찰 조직에 그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고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그 분리해가는 그 지향점삼에 있는 아주 반발자국한 수사 권한의 축소, 이것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표현이죠. 그 예. 관련해서 이 대검 중수부의 기존의 그 수사 기법들, 최근 들어 한 후보자가 그 하면서 훨씬 더 잔인해졌다고 하죠. 아주 작은 것까지, 게임과 사냥처럼 아주 작은 것까지 그 나올 때까지 찔러서 그것들에서 이 하는 아주 잔인한 수사 기법들이 다시 대검 중수부가 부활되는 뭐 이러한 전체적인 반동의 맥락으로 봅니다. 그 채널 A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사건인데, 당연하죠. 예,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지금 나와 있는 증거로도 이 사건의 본질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수- 다만 공수처가 아쉬운 게 채널 A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발 사주에서 일부 무혐의. 증인이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 두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뭐 취재율 이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뭐 강요미수까지만 해도 중앙지검이 꽤 했다. 저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공직자가 지위 또는 직무와 관련해서 선거에 사유로 총선 그 관련해서 하게 했던 공직선거법의 공범관계로 봐야 된다. 그 정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고발 사주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이제 디지털 증거를 보면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 언론 권력, 미디어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대권을 그 획득하고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화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그런 행동들, 이런 내용으로 제가 공수처에서 그 진술조서에 이렇게 진술조에 작성했고 또 진술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그 채널 A를 덮기 위해서 성급하게 이루어진 고발 사주 4월 3일자 고발장의 그 내용과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미흡했고 용기가 없었죠. 뭐 조금씩 나아지긴 하겠죠. 네. 네. 다음은 조수진 의원님.